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에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이니까.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학생이 찾아왔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떠올렸을 때는 네. 뭐 영화 하면은 그다지 떠오르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영화 떠오르는 거 없고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일 많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게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고 그렇죠. 이제 컴퓨터 게임 말고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어렸을 때 했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든가 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오락실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하는 게임이라든가 뭐 닌텐도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임 쪽으로는 또 일본이 또 강세를 띠고 있고 저희 나라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꽤 그렇죠. 실력이 있는 나라고.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일본이라는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보이는 잘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네. 한류도 있고 확실히 뭔가 일본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보면 정말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중고생, 초등학생부터 중고생들 사이에서도 일명 타쿠라고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뭐 일본어를 시작한다든지 일본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솔직히 간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시작하는 계기도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배우겠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러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유학박람회나 그런 데를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전문 학교들, 애니메이션 그쪽 관련 업계들, 게임 내지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는 전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애니메이션 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무슨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림 그리는 능력? 그 다음에요? 스토리. 이제 주로 그게 주를 이루지 않을까요? 보통들 그림 그리는 능력을 굉장히 우선으로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림의 능력이라는 거를 그렇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림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능력을 요구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림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냐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릭터를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유행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 뭔가의 어떤 스토리를 덮어 씌워줘야 얘가 그 캐릭터가 의미를 갖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캐릭터에 생명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캐릭터 존재, 탄생의 일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마블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캐릭터가 탄생 비화가 다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실사화시킨 게 마블의 영화라고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솔직히 애니로 만들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사람화를 만들면 실사가 되는 건데
미국 같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블 캐릭터들이 다 탄생 비화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니메이션도 탄생 비화가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앞뒤를 전부 다 예상을 해서 그 성장 과정, 그 캐릭터의 발생된 이유, 내지는 그 캐릭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상상의 세계, 그게 풍부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한테 상담을 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그림.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스토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캐릭터, 귀여워, 뭐 예뻐, 뭐 이런 것만 눈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들 본인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가 본인들이 그리거든요. 네. 그려서 그리면 굉장히 잘 그려요. 근데 그거는 잘 그린다는 얘기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에 흉내를 내는 거지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한 능력이냐 하면은 저는 제가 본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너무 많아요. 일면 개깅, 도깅이라고 하나요?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눈에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를 감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뭐 서양화나 동양화나 봤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의미 부여를 함과 동시에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이 색채감 등등 이게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요즘 거는 그냥 따라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능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전문 학교, 거기 관계자들도 오는 게 그림 관련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본인이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뭔가 이 캐릭터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이제 정말 이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그리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학생들을 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총괄 감독이 있어야죠. 스토리를 만드는 감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분은 그림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성공한 게 아니라 이분의 출신이 학과가 국문학과 출신이세요. 국문학과 출신. 즉 그게 뭐냐? 많은 책을 읽어서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상상력을 다 모아서 그걸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캐릭터 형성을 본인이 직접 다 해서 캐릭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학생들이 그럼 나도 거기에서 그 캐릭터를 하나를 부여받아서 내가 그리는 하나의 그 작업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호랑이를 맡았다 했을 때 3분 컷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게 몇백 장이 들어가거든요.
혼자 호랑이 움직임 3분짜리를 혼자만 호랑이만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캐릭터 부여받아서 숨결을 부려 넣어주는 거는 그림의 생동감은 본인이 만들어주는 거고 아무것도 본인이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 전문학교에 가고 싶다, 도대체 가서 뭘 배우겠다? 그림의 생동감 불러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원으로 전문적으로 안 배워도 본인이 취미가 있어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 그림 그리는 실력은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능력인데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이 네.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능력, 독창성이 없다라는 거죠. 독특함도 없고 독창성도 없고 그러한 우리가 단순하게 그림을 생동감 살리는 거는 잘하는 사람 거를 베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기법 그런 건 바로 가능하죠. 그게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금방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대체 가능한 인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과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그냥 거기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직업으로 그림 그리는 것만 하고 싶다. 성장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기보다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럼요. 겠네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직업으로서 그게 맞냐라는 거죠. 직업으로서 그게 안정된 직업군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솔직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우리 한국인이 가서 거기에서 주도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는 전문학교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 캐릭터 관련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수천 개 중에 일본 학생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엄청 오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류 BTS 한 명 나오는 거나 비슷해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림체를 보고 와 소리가 나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그림, 그 다음에 그 상상력, 내용, 신카이 마코토의 그 엄청난 그림의 기법이라든가 너무 아름답고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못 느끼는 대단함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연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차지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즉 모든 건 뭐냐 공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식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겠다. 저는 그것보다는 많은 지식을 섭취를 해서 본인이 스토리와 그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하나하나 형성을 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본인이 상상한 캐릭터를 완성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배우러 일본에 간다고 하면 저는 찬성인데 그림만을 하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게 본인이 원하는 꿈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종종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이제 뭐 수사극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 범인이 누구일까? 막 이런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뭐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에 전문 학교를 가겠다.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봤자 그림 그리는 것밖에 더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는 기법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아요. 법학과 가면 어때요?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법에 관한 애니메이션. 와, 기발하다. 아, 진짜 저러네? 경영학에 관하면 경영학. 관광이면 관광. 뭐 이러한 부분에 상상력이 엄청나게 플러스 돼야 되고, 역사, 세계사 등등, 그 다음에 과학, 이런 부분의 책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해야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봐도, 일반 사람이 봐도, 네. 이런 고개가 끄덕일 정도의 내용이 돼야지. 요즘 애니메이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심금을 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은 지식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많은 어떤 지식들을 습득한 상태에서 자기가 각 어떤 분야와 연관해서 그걸 합성시킴으로 인해서 다양한 상상력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웹툰이 굉장히 강세죠. 네. 우리나라에. 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웹툰에 나온 그림. 제가 웹툰 그리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웹툰 잘 그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림. 저 잘 보는 애봉이 같은 경우, 와, 저 캐릭터 진짜 신기하게 못생기게도 그리는데 뭔가 좀 찰지게 확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진짜. 요즘에 꼭 우리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캐릭터. 요즘 뭐 카톡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꼭 잘 그린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쓸 수 있는 상황에 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예.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그 캐릭터를 이용하냐.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나올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경험, 지식에 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갔다. 대학교 심리학과에 갔다. 그러면 상대방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건 그림 실력은 보조 수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간파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캐릭터화 시켰을 때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그림 작업만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다 했을 때는 굳이 웹툰이라는 부분 자체도 제가 그림이 그렇게 뭐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부분은 잘 그리지는 않았어도 그게 사람을 끄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없으면 과연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냐 이거죠. 스토리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스토리가 되면 영화로도 개봉이 되고, 그죠? 네. 우리나라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각색을 해서라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뭐가 다 기본이 바탕이 되느냐.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유학을 생각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지식을 배우러 가세요, 음. 여러분들. 본인이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애니를 그리고 싶어. 근데 무작정 남의 그림 따라가려서 굉장히 잘 그렸지 하고 이런 자랑하는 그림은 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건 남이 다 그려놓은 거고, 본인이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대학 생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던 거나 그런 거를 하면서 얻어냈던 그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상력과 플러스 시켜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작정 그림이 좋아 일본에 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처럼 무의미한 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그냥 한 30초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 난잡해요. 난잡한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막 좀 조잡한데도 재밌어. 네, 그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재치죠, 재치. 네, 네. 저는 그렇게 재치가 있지는 않고, 전 사실적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너무 그림만 쫓아가지 말라. 그렇죠. 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 싶다. 일본에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학교가 가진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년제는 이제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전문학교예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라고 하는 학교도 실질적으로는 뭐 들어본 대학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본인이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뭔가요? 본인이 캐릭터를 창조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딘가에 올려서 거기에서 반응이 오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즘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죠? 그런 게 다 잘 돼 있어요.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단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등단할 수 있어요. 어딘가를 통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뭘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고, 그렇죠. 호응이 좋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반응을 해주는 건 네. 대중이거든요. 네. 그 자기가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뭐 한 1분 영상으로 만들었다. 뭐 유튜브에 올려서 대중들이 나름 신선하네. 그러면 많이 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내용적으로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일본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하거든요. 애니는 이제 만화 시장도 굉장해요. 아직도 종이로 된 만화를 보는 나라거든요, 일본이. 네. 얼마든지 스토리가 좋으면은, 캐릭터와 스토리가 좋으면 한번 본인이 보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 받으면 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 부재, 내지는 캐릭터 부재, 내지는 지식의 낮음을 표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는 건 대부분은 가서 기술 배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기술 배우러 일본까지 뭘 갑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 중학교를 가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스토리 중심의 어떤 것들을 아니 지식 스토리가 아니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지식을 쌓아야 애니메이션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림 기술로 애니메이션이 빛을 발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 유학 가는 학생들은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좀 참고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